관리청객 인가 고시 떨어지면 기존건축물을 싹 철거합니다. 본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사업을 통해서 철거된 그 땅들 정리합니다. 정비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땅을 뭐라고 해요? 대지를 하죠. 그 대지 땅이 이제 바로 시행자가 투입했던 시행자가 투입했던 시공자가 공사비 시행자한테 받아서 공사합니다. 그래서 공사해가지고 다 끝났다. 공사가 다 끝나면 이 시행자, 이 사업 시행자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장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장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누가 시행자가 됩니까? 시장, 군수 등이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됐다. 이 사업장에서 재개발 사업을 했다. 그러면 재개발은 주로 시행자가 누가 됩니까? 그 안에 있는 토동 소재가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잖아요. 조합이 시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저 안에 있는 토동 소재가 20명 미만이다. 그러면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재가 직접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재건축. 역시 재건축 사업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시행자가 되었어요. 사업 이렇게 진행해서 다 끝났다 합시다. 공사 다 끝났어요. 이렇게. 공사가 다 끝났다면 바로 이걸 신청해요. 시행자가 준공인가를 신청해요. 공사 마쳤다 이렇게. 예? 공사 공 마칠 준 공사 마쳤다라고 바로 인가를 신청.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공사 완료 후에 조치. 공사 완료가 됐다. 그때 조치. 이때 이 시행자들은 공사가 끝나면 준공인가를 신청하죠. 인가 신청은 누구한테 갈까요? 아까 인가권이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래? 관할, 시장, 군수 등이라고 했어요. 그래, 시장, 군수 등한테 가는 거죠. 인가 신청서를 받았던 시장수 등은 바로 자기에게 아까 이렇게 사업하겠다라고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시행자 인가 받아갔다 이겁니다. 저기 앞에. 그 계획서대로 제대로 했는가? 이걸 검토해서 오케이 하면 준공이 되지. 준공인가 내주고 준공인가 고시죠. 이렇게. 근데 바로 여기 봐봐요. 이 시행자가 자기예요. 자기. 또 이런 사업도요. 때로는 시장수가 대신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 만약 시장 군수 자기가 시행자였다. 시행해서 공사 마무리 쳤다. 그러면 자기는 자기한테 준공인가 신청할까? 준공인가 신청하지 않을까? 그래서 준공인가 받을까? 이 절차는 없겠죠. 인가권자 본인이 자기가 시행했다면 공사 끝나면 공사 완료 해서 끝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절차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셔. 이해돼요? 이것도 하셔. 그래 인가권자가 자기니까 자기가 시행자로서 공사 마쳤다. 그러면 공사 끝나면 그냥 공사 완료 고시하면 끝나는 것이지 준공인가 신청해서 준공인가 고시 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래 이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인가권자가 아닌 이런 자들이 시행했다. 그러면 그네들만 준공인가 신청해서 인가 고시를 받아요. 공사 완료 고시가 그러면 준공인가 고시 들으면 공사 이제 할 거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 완료 고시를 해주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때로는 이 사업 등을 또 이 사업도 마찬가지. 이자가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토지 등 토지 주택공사 등. 토지 주택공사 등이 가서 할 수도 있죠. 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지방서 말하죠. 이자들이 시행자가 됐다. 그래 얘네들이 시행자가 돼가지고 사업 끝냈다. 그러면 자기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중공사를 마무리 지어요. 자기 스스로 법적 절차 거쳐서 끝내버려.
그랬다면 관할 시정수가 야 나한테 받아라 다시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냐? 아니다. 바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준공인가 절차를 마무리 졌다면 별도로 시장 군수님한테 준공인가 받을 필요 없다라는 그런 예외 경우도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루어졌다. 공사를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사업장에서 손댈 거 없다 이거예요. 공사 문제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공사 문제 다 끝났으니까 계속 시행자 이거 가지고 놀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이거 계속 현장을 관리하면서 가지고 놀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분양 신청해가지고 분양 대금도 냈고 돈 집값 내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네들한테 이 소유권 딱딱 넘겨줘야 되겠죠. 이렇게 아까 A가 분양 신청했다면 A 네 거다 이거 이미 관청객에다 다 써놨으니까 A한테 주고 뭐 B한테 주기로 됐다 이렇게 줘야 되겠죠. 땅하고 건물을 이걸 이제 분양을 해주는데 관리청에서 정한 대로 바로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서 고시하는 거예요. 소유권. 관리청에서 정한 대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줍니다. 이 소유권 이전 조치는 분양 받을 자에게 해주게 될 때에 대지 건축물에 대해서 대지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 조치를 할 때는 이렇게 공사료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며칠에 이걸 해줘야 될까? 1. 60일에 2. 14일 3. 지체 없이 오 그래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체 빨리빨리 해주라 그 말이에요. 지체 없이 할 수 이게 중요해. 정비법에서는 이 말이 또 중요하네. 여기서는 지체 없이 공사료 고시가 있었다면 지체 없이 바로 분양 받을 자들한테 대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절차가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공사료 고시가 떨어졌다면 먼저 각각의 뭐 땅에 대한 대지 확정 청약을 해요. 대지 확정 청약하고 청량이 있게 되면 이제 그 청량한 자료에 따라 토지를 분할해서 나갑니다. 토지 분할하고 분할된 대로 관리청에서 정한 사항을 바로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해요. 통지. 야 이거 네 거다 이거 네 거다. 통지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해서 고시합니다. 이렇게. 자 오늘 소유권 이전 고시를 했다 합시다. 소유권 이전 조치를 딱 했어. 저 A가 정전 저거 허설만 가지고 있었는데 다 밀어버리고 여기 101동 바로 1, 2, 3, 4 뭐 400 뭐 1, 2, 3, 4, 5, 6, 7 7층 701호로 분양을 받았다 합시다. 이렇게 소유권을 딱 이전했죠. 소유권을 이전 조치했다. 오늘 딱 이전했다. 그러면은 만약 저 A가 정전토지 건축물에 뭐 A 친구한테 저당권을 설정했다든가 돈 빌려다 쓰면서 아니면 누구한테도 전세권을 줬다든가 근데 그 권리자들이 그 권리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하자마자 정전 토지에 또 건축물에 있었던 등기된 권리는 자동적으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로 넘어와서 설정된 거 간주된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언제 넘어와서 딱 설정 뭐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등기 마칠 필요 없어요.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알겠죠? 등기할 필요 없다.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딱 넘어와서 설정된 걸로 간주된다. 따라온다. 등기된 권리는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소유권 딱 이전하면 정전 토지 건축물에 있었던 등기된 권리 또 어떤 사람들이 뭐 가압해놨다 저기 있다 가침해놨다 등등등 이런 등기된 권리는 바로 이 소유권 이전하자마자 분양받았던 대지 건축물로 넘어와서 설정된 걸 간주돼 버린다. 이렇게 딱 아시고 소유권 이전 고시했다면 A는 101동 701호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언제 정하냐? 오늘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었다. 오늘 있었다면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내일 0시가 되면 법적으로 101동 701호에 대한 소유권을 A가 취득한다. A가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소에 따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법 187조가 적용되어서 바로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간주한다. 알겠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한다. 아주 중요하고 이때 그러나 아직 등기가 아직 관할 등기소에 되어 있지 않는데 101동 701호는 A 거다라는 등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등기는 분양
받았던 건에 대한 대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등기는 바로 누가 해주냐? 바로 시행자 해주는 시행자.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 고시 오늘 했다면 그날로부터 지체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에 지체 없이 바로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 행정청에 했다면 촉탁이란 말 쓰고 조합이라든가 토지동 소재가 시행되었다면 신청이란 말 써요. 이렇게 신청이라든가 또는 촉탁을 통해서 등기소에다가 서류 갖다 줘가지고 다 해줘야 된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지체 없이 해야 된다. 우리가 이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끝냈던 시행자 환지청 공고하고 나서 늦어도 14일 내에 환지단 등기를 해줘라 그랬죠. 그거는 14일인데 여기는 지체 없이 들어간다. 이거 차이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이제 이렇게 등기를 마쳐야만이 아까 101동 700일에 대한 소유권 A가 취득하냐? 아니다. 등기가 있기 이전인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에 법적으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이제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게 되면 지금 아까 정정가 2억 5천짜리 가지고 있는 자가 3억짜리 하나 분양받았다 하면 그 차액이 있잖아요. 5천만 원. 이걸 청상금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 청상금을 바로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 바로 5년간 징수할 것 있으면 징수해야 되고 시행자가 만약 바로 증환권 받아간 자가 있다면 징수하고 감환권 받아간 자가 있다면 교부해서 줘야 돼요. 그래 이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 바로 몇 년 이내에 그런 권리 행사가 있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돼 버린가? 5년이다. 청상금은 시효가 몇 년이냐? 소멸시효가 5년이다. 언제부터 5년간 행사하자면 시효로 소멸되는가?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자면 소멸돼 버린다. 이렇게 하시고 소멸당하지 않으려면 주고받아야 되겠지. 빨리빨리. 이때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일괄 징수, 일괄 교부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번에 주고받으려면 벅차잖아요. 서로 간에. 그럴 때는 바로 조합, 총회 열어서 의결을 할 수 있어야 한 번에 주고받으면 우리가 힘드니까 바로 좀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하도록 하자라고 조합 총회를 통해서 의결을 해놨다든가 정관 등에서 그렇게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분할 징수, 분할 지급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쭉 나눠서 주고받으면 되냐? 이 관리청계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시작해서 소유권 이전시가 있을 때까지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청상금 보세요. 이 청상금을 바로 징수하게 되는 시행자 있잖아요. 이 시행자가 이렇게 시장, 군수 등이라면 청상금을 내 할자가 안 내고 있다 그러면 직접 가서 강제 징수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인 이네들이라면 이네들은 직접 강제 징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래서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그날 시장, 군수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이 다 끝났어. 사업 끝났다면 여기 보셔봐. 이 조합이라든가 토용소 이네들 있잖아요. 이네들은 그 서류를 바로 다 소각시켜서 증거 인멸하면 안 돼. 그 사업을 통해서 청산했던 문제, 사업 서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서류를 다 관할 시장, 군수 등한테 인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 인계하면 이분들이 바로 관할 시장, 군수 등이 5년 동안 관련 서류를 다 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몇 년간? 그래 조합장이 돈 주워 먹었다 그러면 다 증거 나오는 거죠. 증거 다 서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몇 년 동안 보관한다고? 5년. 여기까지 좀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보겠습니다. 257페이지 정비사업 중고인간 이전고시다. 옳은 거. 1번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될 때 자기가 자기한테 중고인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받을 필요가 없죠. 받아야 한다 틀렸죠. 받을 필요가 없다. 자기가 인가권자인데 그거 아셔야 돼요. 2번 시장, 군수 등은
준공인가 전에도 이렇게 공사가 다 끝나야 준공인가 신청이 들어올 때 준공인가 내줄 것인데 그 이전에도 여기 봐봐요. 100일동이 완성됐다 그러면 아직 진행되더라도 아직 다 공사 안 끝났다 하더라도 시행자한테 시장 군수가 야 나한테 아직 준공인가 받기 전이지만 그냥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사용해도 돼. 그 입주 예정대 들어와서 살게 해도 돼. 라고 미리 사용허가를 내줄 수가 있다. 준공인가 전에도 바로 사용허가를 내줄 수. 그러면 본인이 시행자다. 시장군수 등이 자기가 시행자면 자기가 자기한테 사용허가를 받아서 입주 예정자 와서 살게 하겠어? 아니면 자기가 사용허가 내줄 필요 없이 그냥 입주 예정자 와서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겠어요? 허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시장군수 등은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 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시행자에 허가할 수 없다. 틀렸죠? 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3번 이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고시한 날에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소합니까? 고시한 날을 다음 날에 취소합니까? 다음 날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네요. 다음 날에 빠져 틀렸고 4번 이 정비사업에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거기다 주고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입니다. 등기를 마친 때가 아니에요.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종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걸 본다. 넘어온 걸 본다. 언제 넘어온 걸 보느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말 꼭 아시고 5번 한국토지주동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로 준공인가를 처리했다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또 준공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한 번 했는데 또 해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도 152쪽부터 153쪽 있는 것이죠. 아까 1번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자 2번 정비사업 관련돼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네요. 1번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장 뭐 조합이라든가 토지 등을 소지하겠죠. 이네들은 공사 완료됐다면 시장 군수 등한테 가서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맞죠? 2번 시장 군수 등은 이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 시행계획대로 완료됐다고 인정하면 바로 인가 내주고 인가 고시 때려주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시장 군수 등은 지가 했어. 자기가 시행했다면 자기가 준공인가 받아요. 그냥 공사 완료되면 공사 완료 고시하면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직접 시행했다면 자기한테 준공인가 받지 않고 공사 완료 고시하면 끝. 4번 시장 군수 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시행자에게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자 사업 시행자는 공사를 고시했으면 며칠 내에 마지막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라고 했어.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다 체크 마지막에 지체없이 해주라고 그랬죠? 60일이 틀렸네요. 60일 내에 그 말 줘버리고 지체없이라고 그랬어. 공사를 고시가 떨어지면 바로 지체없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 그래 지체없이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 아까 했죠. 절차를 잘 순서 매겨봅시다. 대지 확정 청약 줄 것이 1. 토지 분할 2. 관리청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때 통지 3.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4. 이렇게 딱딱 순서. 이것 가지고도 한번 출제했네요. 순서를 알고 있는 거. 한번 기출됐어요. 순서. 그 다음에 3번. 3번은 152쪽부터 154쪽 있는 것인데 정비사업 완료 후 절차다. 틀린 것. 1번 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기를 마친 때 그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소한다. 틀렸죠? 등기를 마친 때 그 말 줘버려요. 등기를 마친 때 그 말 주시고 그 자리다.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등기를 마친 때 그 말 주시고 그 자리에다가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래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 신청한다 그랬죠. 2번은 아까 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따 딱 줄 것이고 찾아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말을 딱 줄 것이고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 지체 없이 찾아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아까 이 청상업 문제 일괄 징수, 일괄 지급한다고 그랬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근데 단서가 또 중요해요.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따로 정하고 있다면 마지막에 분할징수, 분할지급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5번 이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식, 뭐 조합이라든가 토용 소지하겠죠. 얘네들은 사업이 다 끝났다, 폐기됐다 그러면 관계서류를 시장수한테 넘겨주라고 그랬죠. 넘겨받으면 시장수 등은 몇 년간 보관해서 가지고 있어요? 5년. 넘어가시고 4번 조금 전에 했으니까 꼭 풀어보세요. 153페이지 금방 했습니다. 정비사업 완료 후의 소유권 이전 절차 순서 옳은 거. 가장 먼저 공사하려 고시가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 대지 확정 청약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할하고 분양받을 자에 통지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해 주면 된다. 1번이 있죠. 5번 조금 전에 했습니다. 정비사업 시행 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언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소유권 이전 시에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자, 6번 이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등에 관한 내용인데 옳은 것,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이 정비구역 지정은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그것도 체크해. 그래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더 이상 정비구역이다라고 묶어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만약 가르침을 수업에서 사업을 했던 사업장이라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자동적으로 정비구역 해제되고 간주된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협상 무슨 계획으로 관리를 해야 되냐면은 지구 단위로 관리를 하게 돼 있다. 지구 단위. 거기서 지구 단위가 확정되어 있는데 지구 단위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만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지구 단위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들은 바로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비구역을 청구하면 자동적으로 국토협상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의선고 간주되고 그 정비구역 정할 때 정비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데 그 정비계획 내용 중에 국토협상 지구 단위 계획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자마자 정비계획 내용 속에 있는 그 지구 단위 계획도 결정 고의선고 간주되거든. 그래서 이 정비구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 지구 단위 계획 확정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장소를 해제된 정비구역 장소를 지구 단위로 관리를 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에 안 했다는 이런 것만 건축해야 된다라고 딱 철저하게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합이 아직 해서 안 됐다. 그러면 정비구역이 비록 해제됐다 하지만 조합도 해산된 걸로 간주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아직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머지 청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로 조합은 존속되어 살아 숨쉬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읽어보시고 정리했으니까 몇 년 동안 아까 그렇다고 그랬어요? 5년간. 5년인데 설문에서 다음 날부터 그때 체크해.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그거 꼭 알으시고. 8번. 이 8번 보시면 청산금인데요. 자, 청산금이다. 154쪽에 잘 나와 있죠. 조금 전에 다 설명했고 틀린 거. 1번은 조금 전에 했고 2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 3번도 자, 청산물 납부할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자 아니다.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 그러면 조합이라든가 이네들이겠죠. 이네들이 시행자라면 자기들이 강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시장, 군수 등한테 청산무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왜 4번 틀린 건데 왜 틀렸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청산물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 있은 고시로부터 5년간입니까? 고시르 다음날부터 5년입니까? 그렇죠. 고시르 다음날 중요해요. 그리고 5번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에 대하여 청산물 시행자 그 건물주한테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그 청산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9번은 155쪽에 있는데 정비사업 정업자. 자, 그래 정비 사업 전문 관리업자. 이 업자가
되려면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관련 서류 기준을 준비해서 등록을 해야 돼요. 이때 이 업자가 되게 하여 등록을 할 때는 누구한테 가서 해야 되는가? 관할 시도사다. 이거 알아두시고, 이자에게 등록을 하며 이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되어서 조합 같은 시행자, 뭐 또 추진회 같은 조직으로부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위탁받아서 대행해서 처리해 줄 수 있고, 또 그네들한테 정비사업 관련된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법적인 업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은 어디냐? 바로 시도사다. 이거 하시고, 국장이 아니다. 등록을 했던 그 업자 바로 같은 정비사업장 안에서 뭐 설계라든가 정비사업 관련 설계라든가 뭐 철거라든가 시공이라든가 회계감사 이런 것들을 한 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행해서 하나 업자가 다 맡아서 동시에 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병행해서 할 수 없다. 그래 철거는 철거업자한테, 그리고 그 시공은 시공업자한테 줘야 되지, 한 업자가 철거 뭐 시공 설계 다 한 사업장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없다. 그리고 이 자에게 업무를 위탁했던 위탁자하고 이 업자 간의 법률 관계는 정비법상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데 없으면 민법 중 유임에 관한 규정을 정해야지 고용이 아니고 사무관리도 아니다. 아시고요. 그리고 이 업자가 법에 어긋나게 업을 수행하다가 걸리면 시도사께서는 그자의 영업정지를 1년을 범위에서 가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등록을 바로 취소해서 퇴출시킬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일정한 네 가지 사유가 걸리면 반드시 이 시도사는 이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취소할 네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 그자가 이제 영업 못하도록 등록 취소를 당했다. 등록 오늘 취소당했는데 그자가 이미 등록 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맡았던 어떤 업이 있다면, 업무가 있다면 그 업무는 바로 다 끝날 때까지 정비사 전문업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 상대방도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알아주시고, 이때 필속 등록 취소 이후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떠면 반드시 시도사는 이자의 등록을 취소해야 되냐? 거짓,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등록을 받아갔으니 사업 판명 났다든가 하나. 둘째, 바로 자기가 맡았던 업무를, 위탁받은 업무를 자기가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업자한테 주다 걸렸다든가. 둘. 그 다음에 등록증을 대하했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성명과 상호를 이용케 해서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하게 했다가 걸렸다든가, 아니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시험을 받았는데 합산해 보니까 바로 12개월 초과했다. 초과하면은 그때는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 9번은 좀 지문 하나하나 깔끔하게 좀 잘 정리될 내용인데, 1번은 시도사한테 체크하고, 이렇게 시도사한테 등록하면 그자를 정비사업 전문가업자라고 그래요. 2번은 마지막 병행할 수 없다. 병행해서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말이 체크되고, 3번은 민법적 이만한 기준을 준용한다. 그리고 4번 계속할 수 있다. 등록 취소 처분 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5번이 자 틀렸죠. 취소한다가 나왔는데 이상이 아니라 초과할 때만 그래. 초과 이상할 때 딱 12개월 됐다 그러면 영업정지지, 그때는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그래 그 박스 속에 8번에다도 줄을 하나 퍽 쳐놔요. 8번도 필속 취소이거든. 밑줄 친 거 3개밖에 안 되는데 하나 더 추가해요. 밑줄 깜빡하고 안 쳤네요. 8번. 그 4개를 꼭 암기하세요. 넘어가서 보면 또 나와요. 넘어가서 보면 10번. 10번 보시면 정비사업 전문가업자에 대한 필요적 등록 취소하여 이렇게 돼 있죠. 답은 너무 쉽게 보이잖아요. 몇 번이냐? 2번. 그래 다시 박스 안에 들어가서 8번을 다시 하나 밑줄 거예요. 그래 4개. 사이란 말이 있다. 같은 말 거짓말 이렇게 써놔요. 요즘엔 사이란 말 대신에 거짓말 이렇게 많이 써. 거짓말. 사이란 말 대신에 1번. 박스 안에 1번. 사이란 말을 뭐라고 한다 요즘에? 그래 한자로는 사이. 우리말로 풀면 거짓말.
사자 속일사 그리고 위자가 거진이거든 한자로. 왜냐면 한자를 잘 안 써요 법 만들 때. 그래서 풀어서 많이 씁니다 한글로. 거짓말 쳤다 부정한 범을 통해서 시도사에게 등록을 받아갔다 그러다 들통났다 그 말이죠. 그때는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6번 12개월 초과한 때 7번 꼭 받으시고 8번 자기가 위탁받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남한테 줬겠죠. 그러다 걸렸다 그러면 그때 반드시 취소. 11번은 125쪽에 있는데 정비법상 지분형 주택의 공급이다. 이 지분형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행자가 이자할 때요.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일 때만 허용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지방공사다. 그네들이 이 공적 주체로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데 바로 이러한 자에게는 지분형 주택을 공급해도 가능합니다. 분양할 때에. 그래 지분형 주택이라는 것은 바로 공동 소유하는 주택이에요. 공동 소유주택.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는 정말 없는 서민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업장 안에. 그네들한테 큰 평수 줘봐야 그 청산을 부담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60점 이하인 콩 많은 거 60점부터도 만만치 않아요. 3, 6, 18, 약 18평인데 그것도 뭐 사는데 크게 지장 없죠. 그런 소형 주고자 할 때는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해도 가능합니다. 지분형 주택. 지분형 주택이라는 것은 이 한국토용사 뭐 지방공사의 일 사업자하고 그리고 그 원래 여기에 토지 건축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하고 같이 공동 소유하는 형태를 지분형 주택이라고 그래요. 공동 지분,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겠죠. 그걸 지분형 주택이라는데 이 지분형 주택 공급 문제를 보겠습니다. 누가 사업 시행할 때만 이 지분형 주택을 허용하느냐?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할 때만 지분형 주택을 공급하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1번은 그거예요. 누가 시행할 때만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 시행할 때만 지분형 주택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지분형 주택의 뜻이 그거 나왔죠. 분양 대상자하고 사업 시행의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하고 공동 소유하는 주택을 말해요. 지분을 가지고 소유하겠죠. 지분. 이때 지분형 주택 크면은 콩 많은 것만 허용돼요. 주거 전용 면적 몇 종부터 60종부터에 한 소형으로 한정해서만 지분형 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 있는 진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애당초 이게 18, 약 18평 이하지만 이게 분양가가 2억이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2억도 정말 큰 재산이어가지고 없는 사람이 수술하단 말이에요. 그때 한 번에 2억을 돈 내놓고 분양받아가세요. 통째로 소유권 넘겨받아가세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되니까 일단 10년 동안 우리가 일부 부담하고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에서 일단 우리가 경제를 부담하고 좀 절반이라도 돈 내고 가져가세요. 일단 소유권. 그래가지고 10년 안에 돈 벌어서 갚으세요. 그러면 소유권 완벽하게 다 지분 넘겨주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 자,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으로 한정하고 이 지분형 주택의 공동 소유간 이 한국토지공사하고 지금 여러분이 만약 여기서 지분형 주택을 하나 신청해 분양받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공동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이라고 하고 10년. 몇 년이요? 10년. 그래서 3번 틀렸어. 그래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다음 날인데 한글이 잘못했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마는 소유권 취득 날부터 몇 년 범위에서 공동 소유를 허용하냐? 10년. 그러면 이제 10년 이내까지만 공동 소유 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10년 지나면 지금 60점부터 이하짜리 하나 분양받은 사람이 통째로 소유권 다 넘겨받겠죠. 지분. 돈 벌어서 갚아라 이거죠. 사가라. 10년이면 충분히 벌겠다. 아무리 능력 안 돼도. 그래서 바로 1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20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지분형 주택은 어떤 자가 분양받아갈 수 있냐? 지금 세대주로서 여기 사업장 안에 정비계 공남 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계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에 두고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일 때 바로 이 지분형 주택을 분양시행해서 받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5번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를 보시고 넘어가셔서 건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법은 잠시 쉬었다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게 낫겠죠.